2015년 기준 6살에서 21살까지의 학력 인구는 892만 명, 2021년 770만 명, 올해 725만 명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입니다. 학력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교원의 수 역시 줄이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교원 수급 계획도 학력 인구 감소에 따라서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함과 동시에 디지털 인재 양성 등 교육 개혁 추진. 우선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조정합니다. 이에 맞춰 교대와 사범대 등 관련 대학과 학과의 입학 정원 역시 줄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2018년 발표된 교원 수급 계획에 따르면 초등교원의 경우 2030학년도까지 매해 최대 3,500명을 뽑겠다고 했고 중등교원은 최대 3,000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에 맞춰 교원 수가 조정되면 채용 규모는 이보다 20% 정도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학생의 수가 줄어도 교육 수요는 다양해지는 만큼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맞춤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기조에 교원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교총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미래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고 교사 노동조합 연맹은 근시안적인 시각이라며 경쟁력 있는 인적 자원을 길러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문에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서울 화양초등학교는 정규 학생이 70여 명으로 줄면서 개교 40년 만에 이달 말 문을 닫습니다. 80명이 안 되는 학생이라서 학급 수는 8학급밖에 안 돼서 폐교를 하게 되었고요. 학생들은 근처로 전학 갔고 운동장엔 이삿짐만 남았습니다. 디지털이나 추억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걸 아쉬워하더라고요. 3학년 교실에만 불이 켜졌습니다. 서울 도봉구는 서울 일반계 고등학교 중 처음으로 내년에 폐교됩니다. 지난해 1학년은 전학 갔고 올해는 신입생도 받지 않아 3학년 60여 명만 남았습니다. 후배가 없다는 그거하고 이게 갑작스럽게 이제 학교가 폐교로 결정이 되면서 그 상실감들이 굉장히 크죠. 이렇게 수도권에서조차 폐교가 이어지다 보니 교육대학교의 인기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올해 전국 10개 교육대와 3개 초등교육과 정시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은 2대 1입니다. 정시는 최대 3곳 지원할 수 있어 사실상 미달 수준입니다. 저출산의 문제도 사실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정부에 추진하고 있는 교육 전문 대학원이나 아니면 5, 6년제 개편과 같은 문제들이 이른바 인구 절벽이 교육 현장에 이미 현실화하고 있는 겁니다. 유초, 중, 고를 통합하는 학교 모형을 만들어내고 여기에 물적, 시설, 인적 자원들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상당히 질 높은 수준의 어떤 공교육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모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구 위기를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커피와 설탕을 물에 넣고 400번 넘게 저은 후 우유를 부어서 만듭니다. 코로나 시기에 더 유행했던 달고나 커피입니다. 저거를 400번 저으신대요. 400번? 네? 볶기 맛이니까요, 볶기 맛. 어디까지나 달고나 맛이 난다는 것일 뿐 내 맘속에 달고나는 따로 있습니다. 옛날 하굣길에 문방구 앞에서 쪼그려 앉아 먹던 달고나. 새삼 이 문구사, 문방구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쫀득이, 쫄쫄이, 어포에 각종 뽑기까지 이 베이비붐 세대에게 문방구는 참새 방앗간 같았습니다. 불량식품을 먹고 배앓이를 한 적도 있지만 입에 넣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구슬, 딱지, 잠자리채, 돋보기, 책받침, 그리고 탬버린, 캐스터네츠, 노끈으로 만든 알록달록 응원술까지 학교에서 가져오라는 준비물을 살 수 있던 문방구는 아이들에겐 백화점 그 이상이었습니다. 계약이라서 노트와 연필이랑 전과 같은 거, 책 싸는 책 표지 같은 걸 지금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참, 이 종이 상자에 담겨 삐약거리던 노란 병아리도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런 문방구를 언제부턴가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10년 전인 2012년 전국의 문방구 수는 14,731곳이었는데 2019년에는 9,468곳으로 줄었습니다.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해마다 500개의 문방구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문방구의 쇠락은 더 가속화됐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문방구들에선 키오스크라 불리는 이 무인 주문 시스템 기계가 무표정하게 사람들을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하굣길 놀이터가 되어준 문방구도 또 넉넉한 인심으로 맞아주던 문방구 아저씨 아줌마도 만나기 어렵게 돼버렸습니다. 이 문방구가 사라지는 이유, 우선은 합계 출산율 0.78명으로 상징되는 초저출산 여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폐교하는 초등학교가 잇따르는 마당에 문방구라고 버틸 재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급변한 시장의 상황도 무관치 않습니다. 다이소와 같은 값싼 생활용품 체인점의 공세, 그리고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의 문구류 최저가 판매 등입니다. 그동안에는 문구 소매업이 중소기업 접합 업종으로 지정돼 적게나마 보호를 받아왔는데 이마저도 만료되면서 최소한의 보호장치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문방구의 쇠퇴와 몰락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학생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골랐던 문구용품들을 더 이상 보고 만지기가 어렵게 되고 또 저가 용품점과 인터넷 쇼핑몰만 남으면 결국 가성비를 중시한 초저가 제품들만 살아남아 중국산 저가 학용품만 넘쳐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나마도 몇 개 남지 않은 국내 문구 제조사의 붕괴도 예상됩니다. 문구용품이 획일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추억이 사라지는 건 물론이고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까지 영향을 받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문방구의 퇴장을 단순히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걱정하는 차원으로 볼 수만은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ET 호기였습니다.